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비교적 하락폭이 컸죠. 그래서 0.78% 하락해서 224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815포인트에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이틀 전과 어제를 생각해 본다면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폭이 작았더라도 약 1.86% 하락해서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57,900원에 7월 마지막 날 종가를 이루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비교적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렇게 힘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세로 돌아섰죠. 그래서 지난날 동안 비교했을 때 비교적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죠. 그동안 외국인이 들어왔던 폭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 있었는데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오늘 하락폭이 비교적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아닌 2차전지,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소외를 받았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잠깐 수급이 들어왔지만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달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점은 3분기, 4분기.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 4분기에는 모바일 수요도 개선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올해 3분기, 4분기 그 이상 경제가 살아나고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때 그때가 돼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느긋하고 여유있게 들고 갈 수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GDP 성장률하고 실적과 주가에 대한 생각을 연관을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중장기 투자를 하였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와 어떠한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이죠. 미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무려 마이너스 33%가 나왔어요. 73년 만에 역대 최악의 성적표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접한 뒤에 미 증시를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종가를 아예 넘어섰죠. 물론 마무리도 약 0.4%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 경제 성장률이 32.9%,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정말 최악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플러스 3.2%가 나왔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가 나왔어요. 그런데 32.9%라는 말은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더라도 정말 큰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분기별 성장률을 집계한 1947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라고 하는데 58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성장률이 나빴는지 우리가 한눈에 체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성장률이 나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소매 판매량이 감소했고 일자리도 줄었죠. 그래서 소득도 감소하고,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경제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DP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적과도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실적 발표를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33%가 나왔는데도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투자한 종목들의 실적을 내다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던 잘 나오지 않던
결국에는 그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 지표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지난 4월, 5월, 6월에 대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분기의 실적이 잘 나오든 나쁘든 그 부분보다 앞으로 3분기, 4분기, 나아가서는 내년 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는지 이 점을 살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08년부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타낸 그래프인데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만 하더라도 약 마이너스 8, 9%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마이너스 33%까지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자, 그런데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나아질 거예요, 확실히. 하지만 일자리 회복 속도가 지금 더디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에도 썩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너무 실적 발표에 연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나아가서는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 있고, 반대로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3분기, 4분기, 나아가서는 내년에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가 재료 소멸로 이어져서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가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에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3분기, 4분기, 나아가서는 내년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올 3분기, 4분기, 나아가서는 내년까지는 들고 가야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확정 실적 발표를 했죠. 역시나 반도체 쪽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D램 가격의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고정 거래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고정 거래가가 시차를 두고 현물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3, 4분기에 D램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3분기에는 스마트폰의 판매가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실적 개선과 스마트폰에 사용되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이쪽 부분의 실적도 나아질 수 있다, 이 큰 틀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기적인 투자는 제가 배제를 하겠는데 비교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은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만 이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이러한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고,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발전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도 실적이 정말 잘 나왔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나 보다,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나 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투자했던 마음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예로 오늘처럼 반도체 업종들이 비교적 하락이 나올 때 나는 이 기업의 비전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 매수하고 바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지 불안한 마음에 다시 매도하고, 그리고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요소들보다 그 기업의 비전, 그리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나아가서는 이 사업이 미래에도 정말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잡음, 소음 같은 행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단순한 사람들이 수익을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 기업의 미래 가치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믿고 투자했다면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극심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그 첫 마음을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연연해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2010년부터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기사만 다뤘던 내용들을 발췌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매년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쁠 것이다,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불황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매년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조하시고, 단기적인 투자는 제가 배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본질의 무게중심을 조금 더 갖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하셨다면 조금은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보통 중기 투자라 1년, 그리고 장기 투자를 2, 3년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한 뒤에 한두 달 기다리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정말 투자를 잘못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종목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쉬어갈 수가 있고, 반대로 쉼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한순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종목이라는 것은 항상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와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항상 순환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상승에 방해될 수 있는 큰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던가, 혹은 업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루하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지만 이 큰 상승이 나온 주된 이유는 인텔 이슈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상승할 때마다 인텔 이슈를 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욱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컨퍼런스 콜에서도 발표했듯이 3, 4분기에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또 3, 4분기에는 모바일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은 길고 느긋하고 여유있게 가져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소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는 가져갈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여부를 유동적으로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벌써 7월달이 다 끝났더라고요. 이번 달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